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 독립 팁입니다. 자, 여러분 은행도 그렇고 증권사도 그렇고 여러분 이 통장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텐데요. 혹시 이 통장 수익률이 정기예금보다도 못하다면 지금 당장 통장을 이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내용 매우 중요한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3일 경제 독립 TV 시청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알찬 내용으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자, 정말 심각한 얘기인데요. 이 통장을 직장인들은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증권사, 은행 다 있죠. 그런데 이게 정기예금보다도 수익률이 못하다. 1% 정도밖에 안 된다. 정말 이러면 아찔해지는데요. 대부분 분들이 바쁘시다 보니까 이 통장을 그냥 방치합니다. 자, 무슨 통장이냐? 이게 바로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라면은 퇴직금을 12개월에 한 번씩 한 달분 급여 정도를 퇴직금으로 적립을 해주는 제도가 있죠. 바로 이게 퇴직금 제도라는 건데요. 이 퇴직금은 회사가 두 가지 통장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정기예금이나 원금 보장을 원하는 분들은 DB라는 통장으로 운영을 하는 거고,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정기예금, 원금 보장이 아니라 내가 펀드라든지 주식을 담아서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는데 이거를 편의상 DC형 통장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정확한 용어는 퇴직금 적립을 DB, DC, 확정기형이냐 확정급여형이냐 이렇게 구분한다는 내용을 조금 알고 시작하시면 되는데요. 오늘 내용이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복해서 설명을 좀 드리는데 은행원조차도 이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집중해서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사를 먼저 살펴보면은 이렇게 피 같은 내 퇴직금 이 클릭 한 번으로 예상 수령액을 확 늘렸다. 자,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요. 먼저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보고 정부에서 발표한 정식 공문을 가지고 내가 이 통장을 어떻게 바꾸는 게 가장 유리할지 여러분이 한번 판단을 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지는 피 같은 퇴직금을 운영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얘기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10월 31일부터 퇴직연금 갈아타기, 일명 퇴직연금 실물 이전 제도가 시행이 됐는데요. 이제 은행, 증권, 유치전이 아주 뜨겁습니다. 그래서 벌써 박터지게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퇴직연금 실물 이전 제도가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요. 퇴직연금 가입자가 계좌에서 투자하고 있는 기존 상품을 종전에는 반드시 해지해서 현금화 한 다음에 A은행에서 B은행으로 이렇게 옮길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 퇴직연금 통장 운영하는 계좌를 해지하지 않더라도 그대로 다른 은행으로 또는 다른 증권사로 옮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퇴직연금 실물 이전 제도 이 개념이니까 이 개념을 잘 잡고 계시고요. 퇴직연금 사업자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총 44개가 있는데 여기서 거의 대부분이 이번에 협약을 통해서 퇴직연금 실물 이전 제도를 통해서 서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소중한 퇴직금을 이렇게 내가 A은행에서 B증권사로 또는 B증권사에서 A은행으로 옮길 수가 있는데 이거를 한마디로 퇴직연금 실물 이전 제도라고 합니다. 이 개념을 잘 잡고 계시고요. 기존에는 퇴직연금 계좌를 다른 사업자로 옮기려면 보유상품을 모두 팔아서 현금으로 바뀐 뒤 이전해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수수료도 발생하고 또 내가 펀드로 운영하던 거 팔았는데 수익률이 뚝 떨어지고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수익률이 좀 부진해도 나의 퇴직연금 계좌 DB나 DC를 은행 또는 증권사에 그냥 파킹해 놓고 소가리를 하는 분이 많으셨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10월 31일부터는 바로 내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내 퇴직연금 다른 데로 바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자, 요걸 잘 생각해 주시고요. 자, 퇴직연금 갈아타기는 계좌를 통째로 옮기는 만큼 가능한데 자, 분산 투자를 위해 절반은 현재 계좌에 두고 절반은 다른 퇴직연금 사업자에 이전하고 싶다. 이건 아직 안 된다는 건 체크를 해 주시고요. 자, 웬만한 상품은 다 이전할 수 있는데 모두가 다 되는 건 아니다. 영상 뒷부분에 안 되는 부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디폴트 옵션은 이전이 안 되고 신탁 형태의 원리금 보장 상품, 예금이나 GIC, ELB, DLB, GIC 이거는 이전이 되고 ETF도 이전이 가능하다. 용어가 좀 어려운데 일단은 그냥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보험계약 형태로 가입된 퇴직연금은 아직 이전이 안 된다. 참고로 해주시고요.
자, 수익률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퇴직연금 사업자를 갈아타는 건 옳지 못하다. 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죠. 퇴직연금 사업자 문제보다 내가 방치해서 그러니까 내가 DC형에 가입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 들어가는 펀드 이런 것들을 내가 잘못 선택을 해서 내가 운영을 못해서 수익률이 부진한 경우도 사실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그 회사 잘못보다는 내가 잘못한 거죠. 내가 퇴직연금을 그냥 방치하지 않았나. 이런 경우도 당연히 있겠지만 어쨌든 금융회사 은행이나 증권사 입장에서도 사실 수수료 장사만 하고 이 고객이 맡긴 소중한 퇴직연금 통장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아서 지금 문제가 된 거죠. 많이 반성을 해야 됩니다. 은행 증권회사. 자, 5대 은행 퇴직연금 실물 이전으로 한 달 새 1천억 원 순유입.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파악을 해야 여러분이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를 여러분이 잘 파악하는 게 여러분 통장을 수익을 내는데 매우 유리합니다. 자, 그래서 살펴보면 DB형은 제가 영상 서두에 정기예금 등 100% 원금 보장형 상품으로 주로 은행에서 취급하는 게 DB형인데 이 DB형에 1,464억 원이 유입이 됐다. 자,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나의 소중한 퇴직연금을 절대 안 까먹고 원금 손실을 안 당하고 이 DB형 안전한 은행으로 나는 파킹을 할래. 이래서 증권사에서 DB형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실물 이전을 한 가입자의 돈이 1,464억 원이 유입이 됐다는 말이고, 자, DC형은 106억 원, IRP 404억 원이 유출됐다. 이 말은 주로 은행에서 은행은 이제 안정형 상품 많이 취급하다 보니까 이 DC형은 내 책임하에 펀드라든지 투자 상품으로 운영할 수 있다 보니까 은행도 DC형이 있지만 이 DC형을 아무래도 증권사가 좀 더 잘할 거야. 이런 생각으로 DC형이나 IRP를 은행보다는 증권사에 맡기는, 그러니까 유출이 됐겠죠. 106억 원과 404억 원이 유출됐다. 이게 정확한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은행 사진을 보고 있는데요. 자, 은행 간에도 DC 왔다 갔다 이제 실물 이전이 전쟁이 시작되었고, 어쨌든 이렇게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거는 그동안 쿨쿨 잠자던 내 피 같은 퇴직연금 DBDC 통장이 이제 여러분이 좀 더 유리한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더 좋게 된 거는 맞습니다. 5대 은행 퇴직연금 그림 한 장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은행은 결국은 자금이 들어왔더라. DB형 같은 경우는 특히 많이 들어왔다. 그리고 DC형 IRP는 유출이 됐는데 이거는 은행에서 이제 증권사로 간 것 같고, DB형 같은 경우에는 안전을 선호하는 고객들, 내 퇴직연금만큼 절대 까먹으면 안 돼. 이런 분도 당연히 많이 있으시겠죠. 이런 분들은 좀 더 은행을 선호해서 은행의 DB형 쪽으로 자금이 몰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퇴직연금 실물 이전 서비스가 이제 한 달이 되었죠. 그래서 1천억 정도가 지금 왔다 갔다 했다. 이게 상황이고요. 자, 확정기여형, 그러니까 DC형, 확정기여형과 개인형 퇴직연금 RP에서는 확정급여형 DB로, 그러니까 정기예금 등 DB로 가입자가 몰리면서 전체적으로 수익률을 기록을 했고, 5대 은행, 그러니까 KB국민, 신한하나, 우리 NH농협은 954억 원 정도가 불어났다. 이게 기사의 내용이고요. 퇴직연금 실물 이전은 한마디로 가입자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상품을 해지하지 않고 다른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이번에 정부가 전격적으로 10월 31일부터 이 제도를 금융권에 도입을 한 거죠. 자, 그래서 1번과 2번을 보시면은 현재 돈의 흐름은 이렇게 대기업, 호봉제 직원, 안정 성향의 직원, 그런 분들은 본인의 퇴직연금 계좌를 은행 DB형 쪽으로 유입을 시켰고, 반면에 좀 젊은 분들, 공격적으로 내 퇴직금을 운영하려는 펀드나 투자형 상품을 하는 분들은 DC, IRP에서 이렇게 자금이 유출이 되었다. 자,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DB형과 DC형은 소속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으로만 실물 이전이 가능하고, IRP는 IRP를 취급하는 모든 금융기관으로 이전이 가능하다.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고 이걸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은 DB형 같은 경우에는 원금 보장 플러스 회사 책임, 그러니까 내가 1년에 한번 퇴직금으로 적립해주는 돈을 DB형은 주로 원리금 보장 상품, 정기예금 등 이런 걸로 보장하는 거고, 이게 회사 책임하에, DB는 내 책임이 아니라 이거를 맡아서 운영하는, 예를 들어서 은행이면 은행이 내가 불입한 퇴직 원금은 절대 깨먹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게 DB형이고, DC형 같은 경우에는 펀드나 투자형 상품으로 내 퇴직금을 운영하는 형태다 보니까 원금 당연히 비보장이고, 그 대신 손실이 나도 내 책임, 더 많은 정기예금의 뭐 4-5배 수익률을 올려도 내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3번 IRP는 퇴직연금 계좌. 자, 이거는 이제 퇴직을 우리가 누구나 한 번은 하게 되는데, 이때 내 퇴직금을 IRP 계좌에 담아서 이걸 퇴직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55세 이후에 퇴직연금으로 매월 수령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 잠깐 파킹해 놨다가 한 번에 목돈으로 세제의 어떤 불이익을 떠나서 유불리를 따져봐야 되겠지만 IRP를 통해서 연금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일시에 자금을 쓸 수도 있다. 이게 이제 IRP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큰 개념을 정리화면으로 잘 잡아주시고 여기에 자금이 은행권 74조, IRP 54조, DC형은 이제 50조 다 더하면 한 180조 정도의 자금이 내 퇴직금이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운영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부의 공문을 보고 정확하게 다시 한번 개념을 잡아드리면은 10월 31일부터 퇴직연금 실물 이전 서비스가 개시가 됐다. 그래서 10월 31일부터 내가 은행 또는 증권회사 가서 내 퇴직연금 수익률을 좀 확인해 보시고 3% 정기연금보다도 안 나오고 1%가 뭐야? 내가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당장 유리한 그 금융권으로 그게 은행이든 증권회사든 바로 옮기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요한 거는 DC형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적극적으로 펀드나 투자 상품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요거를 개념을 잘 잡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퇴직연금 실물 이전 제도는 종전에는 내가 굳이 퇴직연금을 옮기려고 하면 A에서 B로 옮기려고 하면 싹 다 해지하고 현금화해서 옮겨야 되는데 이제 그럴 필요 없이 운영하는 정기예금 또는 펀드 투자 상품 그대로 다른 A에서 B로 옮길 수가 있다. 물론 일부 예외는 있습니다. 그건 뒤에서 확인해 보고요. 실물 이전 서비스 제공 사업자는 이렇게 퇴직연금 취급 금융기관이 총 44개인데 여기서 서로 협약을 맺은 37개사 그리고 아직도 7개 회사는 준비 중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걸 빼고는 다 할 수 있다는 것 참고해 주시고요. 실물 이전 신청 절차는 이렇게 계좌를 옮기고자 하는 퇴직연금 사업자에서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한 후 이전 신청서를 접수하면 한 번에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내가 은행 가서 증권회사에 DC형 내 퇴직금을 은행에 DB형으로 옮겨주세요. 또는 DC형으로 옮겨주세요. 이렇게 신청하면 한 번에 끝난다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신청을 하면 이 프로세스가 이전 신청하면 유의사항 안내를 받고 이전이 이제 실행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금융권은 이전 결과를 나에게 핸드폰 통보를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물 이전 범위 및 대상 다시 한번 체크해 보면 신탁 계약 형태 원리금 보장 상품, 예를 들어서 예금 적금, GIC, ELB, DLB, 자, 이런 용어의 상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펀드, ETF, 주요 퇴직연금 상품은 대부분 실물 이전이 가능하다는 점 확인해 주시고, 자, 1번과 2번 보시면은 실물 이전은 동일한 제도 내, 그러니까 DB에서 DB, DC에서 DC, IRP에서 IRP의 이전은 가능하지만 퇴직연금 운용 상품의 특성, 계약 형태 등에 따라서 실물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서 실물 이전 대상 제도와 상품 범위를 참고를 해서 실물 이전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 보시면 디폴트 옵션의 경우에는 아직도 95% 정도는 안 되고 전체 적립금의 한 5.7% 정도, 자, 이런 경우만 되니까 아직 디폴트 옵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입자가 본인이 운영 중인 상품이 실물 이전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이전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동일한 상품을 취급하고 있어야 실물 이전이 가능하다는 점도 반드시 유의를 하셔야 되고, 또 가입자가 운영하는 다양한 상품 중에서 내가 이전하고자 하는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실물 이전 대상 상품이 해지 없이 이전이 가능하지만은 실물 이전 제외 상품, 수간회사가 내가 옮기려고 하는 회사가 내가 종전에 가입했던 상품이 없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현금화해서 이전을 해야 된다. 이 점도 주의사항으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이 중요한데요. 자, 부침을 보시면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여기는 다 되는데 광주은행, 그리고 구대구은행, 부산, 경남은행은 아직 안 됩니다. 광주은행은 2025년 2월부터 되고요. 부산은행은 2025년 4월 29일부터 된다는 점 정지 화면으로 체크를 해 주시고요. 증권회사 같은 경우에는 다 되는데 하나증권, 그리고 대구증권, 구하이증권이죠. 여기는 안 된다.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20일, 그리고 하이증권은 2024년 11월 11일부터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건 확인하시고 이전하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생명은 2025년 4월 21일부터 되고, 그 외에 생명보험회사는 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손보는 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지화면으로 내가 소중한 퇴직금 넣어놓은 통장 어디 있는지, 그게 증권회사인지 은행인지
보험회사 중에서도 생명보험회사인지 일반 손보회사인지 잘 체크하셔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동일한 제도 내에서, 그러니까 DB에서 DB. 자, 이 DB는 원금 보장 정기금이라 그랬죠. DC는 투자형 상품 내 책임하에 운영하는 퇴직금 통장이고, IRP 퇴직연금 저축계좌, IRP에서 IRP 이렇게 동일한 제도 내에서 이전이 가능하다 체크를 해 주시고요. 1번, 2번 그 이전 대상은 원리금 보장 상품, 그리고 공모펀드 ETF 실물 이전 가능하다. 그리고 이관회사와 수관회사에서 동일 상품을 제공해야 실물 이전이 가능하다 체크해 주시고, 제외 대상도 정지화면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부에서 전격적으로 10월 31일부터 소중한 나의 퇴직연금 계좌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도록 금융기관 간 경쟁, 그리고 그동안은 직장인들 바쁘다는 핑계로 퇴직연금 계좌가 도대체 DB인지 DC인지 IRP인지 어디 들어있는지도 모르는 분이 수두룩하신데, 그런 분들은 조금 반성하시고 기준점은 내가 정기예금보다도 나의 DB가 또는 DC가 수익률이 낮다면 이거는 안 되겠죠. 적극적으로 나의 노후를 책임지는 퇴직연금 통장인데 그냥 은행이나 증권회사 수수료 장사에만 도움을 주면 안 됩니다. 그거는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이 스스로 내 소중한 퇴직연금 운영 통장 잘 챙기셔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다시 한번 DB, DC, IRP 내가 어떤 걸로 가입됐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 수익률이 기대에 많이 못 미치다가 하시면은 반드시 이전을 고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관련해서는 시간 될 때마다 어떻게 운영하는 게 또 효과적인지도 짬짬이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